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주한 하루 한복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마음 안쪽에서 무언가가 텅 비어 내려앉는 그 순간,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 복도를 걸어 나올 때, 혹은 저녁 식탁에 앉아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을 때, 또는 한밤중에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을 때, 분명히 주위에 사람이 있고,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딘가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묻고 있는 듯한 그 느낌. 이 삶이 정말 내 것인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정말 나인가?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주변의 누구에게도 그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로 설명되는 종류의 슬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멀쩡합니다. 여전히 출근하고,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고, 여전히 답장해야 할 메시지에 답장하고, 여전히 웃어야 할 자리에서 웃습니다. 누군가 안부를 물으면 잘 지낸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하고 돌아서는 그 짧은 순간, 자신의 목소리가 어딘가 낯설게 들립니다. 마치 오랫동안 같은 대사를 외워온 배우가 어느 날 문득 그 대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무엇인가 꺼져버렸는데 정작 자신은 그것이 언제 꺼졌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대부분이 어쩌면 잘못된 질문 위에 세워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물어왔던 그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받아들여질까?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사랑받을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인정받을까? 이 질문들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누구인가? 가면을 벗었을 때, 역할을 내려놓았을 때, 누군가에게 유용하지 않을 때, 그래도 남아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스위스의 한 사상가가 거의 한 세기 전에 이 질문을 정면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 융. 그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치유를 약속하지 않았고, 손쉬운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위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한 가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인간의 후반생은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이며, 그 진실은 되게 늦게 도착하고 되게 아프지만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의미 있는 후반생을 살 수 없다는 것. 그가 말한 진실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평생 외면에 온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안함을 찾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지친 사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일에 충분히 피로해진 사람, 그러나 무엇이 자신을 이토록 지치게 만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말들 가운데 어떤 것이 오랫동안 침묵해온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을 건드린다면 끝까지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 아래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솔직한 한 문장, 지금 자신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한 문장. 융이 거의 한 세기 전에 말했던,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유효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이에게 항상 곁에 있어 주기를 멈추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비로소 곁에 있어 주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듣고 나면 이것이 차가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평생 미루어둔 자기 자신과의 만남에 대한 가장 따뜻한 초대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한 가지 무언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가로 결정된다는 가르침. 효도하라, 책임을 다하라, 가문의 명예를 지켜라, 조직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라, 좋은 자식이 되어라, 좋은 부모가 되어라, 좋은 배우자가 되어라, 좋은 동료, 좋은 이웃,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는 그렇게 굴러갑니다.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융은 이 모든 역할에 대해 매우 날카로운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역할은 다만 가면일 뿐이라는 것. 그가 페르소나라고 부른 그 가면, 그것은 본래 그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문제는 가면을 쓰는 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 속에서 어떤 형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 가면이 살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 순간, 그래서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디까지가 진짜 얼굴이고 어디부터가 가면인지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찾아오면 한 사람은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어야 하는데, 가면을 벗으면 그 아래에 무엇이 남아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한국인들이 이 위기에 도달하는 방식은 대개 비슷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자라서 어느 정도 자기 길을 가고 있고, 집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일은 정점에 와 있거나 이미 정점을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절박하게 추구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게 다인가? 이게 전부인가? 평생을 달려왔는데 도착한 자리가 여기였단 말인가? 이 감정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한 가지 사실의 신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그 역할의 대본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 그러나 배우는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 관객은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조명은 서서히 어두워지는데 정작 본인만 무대 위에서 다음 대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곁에 있어 주려고 한다는 것. 항상 메시지에 답장하고, 부를 때마다 달려가고, 거절해야 할 때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은 그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페르소나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그 가면 뒤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가장 깊은 곳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가장 마지막 형태의 방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시도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잠시 가만히 있으면 그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일을 돌보고,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가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자신을 분주하게 만들수록 안에서는 더 큰 공허가 자랍니다. 그 공허는 그 어떤 외부의 체험으로도 메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생긴 결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서 생긴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듣기 불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이에게 곁에 있어 주려 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부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 부재는 갑작스러운 피로의 형태로 찾아오기도 하고, 이유 없는 슬픔의 형태로 찾아오기도 하고, 새벽 3시에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형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떠오르는 그 모든 질문들, 그 모든 후회들, 그 모든 미루어둔 감정들은 사실 한 사람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신호. 융은 인간의 정신을 하나의 에너지 체계로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신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정되어 있고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이 결정됩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적 반응, 새벽 3시에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논쟁,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는 모든 걱정, 그 모두가 이 에너지를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끌어닫습니다. 그래서 중년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 느끼는 그 깊은 피로는 사실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합당하지 않은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들로 새어나갑니다. 의미 없이 유지해야 하는 대화들, 예의 때문에 끊지 못하는 관계들, 차갑게 보이지 않기 위해 답해야 하는 메시지들, 거절하면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받아들이는 부탁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까지 자신을 설명하려는 습관, 누군가의 인정을 잃지 않기 위해 자동적으로 나오는 미소, 이 모든 미세한 흐름들이 하나하나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누적된 누수가 지금의 그 깊은 공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자신을 위해 쓴 에너지가 얼마나 됩니까? 정말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자신의 진짜 욕망을 듣기 위해 사용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다른 사람의 욕망에 응답하느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느라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려고 했을 때 돌아올 길조차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위한 에너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면의 공간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차가운 진실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곁에 있어 주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멈추는 순간 태도는 매우 빠르게 변합니다. 갑자기 차가워지고, 갑자기 거리를 두고, 갑자기 비난이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일은 매우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받아왔다고 믿었던 사랑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거래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인간관계의 한 가지 차가운 법칙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융이 살았던 한 세기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인간은 항상 손에 잡히는 것을 가벼이 여깁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에 가치를 있습니다. 노력 없이 얻은 것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깊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어김없이 작동합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깊이 작동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깨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에너지를 흘려보내 왔는지를 보는 일, 어떤 관계가 정말로 호혜적인지, 어떤 관계가 일방적이었는지를 정확히 보는 일, 그리고 더 이상 자동으로 응답하지 않는 일, 모든 부름에 자동으로 달려가지 않는 일,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는 일, 모든 기대에 맞춰 자신을 변형시키지 않는 일. 이것은 차가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자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주인됨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융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영역. 이 단어를 듣고 어떤 어두운 죄악이나 악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융이 말한 그림자가 아닙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는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한 인간이 평생에 걸쳐 거부하고 억누르고 옆으로 밀어두어야 했던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입니다. 사회가 허용하는 틀에 들어맞기 위해,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 가족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잘라내야 했던 자기 자신의 조각들, 그 조각들이 모여 이루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색을 사랑했고 종이 위에 자신의 마음을 풀어놓는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림은 취미일 뿐 인생은 공부로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색을 접었습니다. 종이를 접었습니다. 자신의 한 부분을 접었습니다.
그저 빈 부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만 의식의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잠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 모범적인 학생이 되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사회가 인정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 했고, 어쩌면 안정적이지 않은 길을 가고 싶어 했고, 어쩌면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효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부모를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욕망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의식의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시 떠오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묵살될 수 없는 그 순간을. 이 모든 잘라내어진 부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들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것들이 기다린 시간은 한두 해가 아닙니다.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것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들의 압력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년에 이르렀을 때 페르소나가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것들은 일제히 떠오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우울의 형태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의 형태로, 어느 늦은 밤 갑자기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의 형태로 이 인생은 정말로 누구의 것인가? 중년의 한국인들은 이 감정을 흔히 중년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융은 그것을 위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초대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의 마지막 초대. 영혼이 영원히 침묵하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신호. 그 초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초대는 깊은 피로의 형태로 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권태의 형태로 옵니다.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깊은 외로움의 형태로 옵니다. 자신이 평생 가꾸어온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보이는 그 이상한 순간의 형태로 옵니다. 이 신호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 바빠지는 것, 더 많이 일하는 것, 더 많은 약속을 잡는 것, 더 많은 술자리에 나가는 것, 침묵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모든 틈을 메우는 것.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영혼의 초대를 영영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그 모든 분주함이 끝났을 때 마침내 피할 수 없는 그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과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왔는데 정작 살았어야 할 그 한 사람과는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깨달음. 두 번째 길은 다른 것입니다. 그 신호를 듣는 것, 멈추는 것. 그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것. 그러나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첫 단계가 그림자와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평생 거부해온 그 부분들, 자신이 평생 외면해온 그 욕망들, 자신이 평생 부끄러워해온 그 감정들과 정면으로 마주 앉아야 합니다. 그 만남은 환영회가 아닙니다. 그 만남은 일종의 장례식입니다. 그동안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의 한 부분을 위한 장례식. 그리고 그 장례식을 치른 뒤에야 비로소 다시 태어남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곁에 있어 주기를 멈추기 시작할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것입니다. 변했다. 차가워졌다. 이기적이 되었다. 예전 같지 않다. 이 말들은 매우 아프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받은 비난 중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비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그 정반대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소진하기를 멈출 때 그 사람은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만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날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온 자기 자신과의 만남,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한 부분과의 재회. 이 시기에 일어나는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러서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매우 불편해한다는 것, 그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실제로 그들이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러서면 그 사람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주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빈 공간을 직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러서는 순간 그 빈 공간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편함의 원인을 떠난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난을 받을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자신이 정말 변한 것은 아닐까? 자신이 정말 이기적이 된 것은 아닐까? 이 의심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의심들이 한 사람을 다시 이전의 패턴으로 끌어당깁니다. 다시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는 사람으로, 다시 모든 부름에 달려가는 사람으로, 다시 자신을 소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끌어당김에 굴복하면 영혼의 초대는 다시 닫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초대가 언제 다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침묵하기 시작할 때 주변 세계는 사실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이 잃는 것은 다만 하나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기 위해 사용해왔던 그 거울. 그 거울이 사라지면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일입니다. 그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들 자신이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대신해 주었다고 믿었던 그 일은 사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간 사람이 도달하는 한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융은 그것을 가장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그가 개성화라고 부른 그 상태,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일. 그러나 진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이 말한 개성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성화는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여 하나의 전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빛도, 그림자도, 사회가 허용한 부분도, 사회가 허용하지 않은 부분도, 자랑스러운 부분도, 부끄러운 부분도, 강한 부분도, 약한 부분도, 그 모두를 받아들여 하나의 통합된 인간이 되는 일. 그것은 어떤 부분을 죽이고 어떤 부분만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든 부분에게 존재의 자리를 주는 일입니다. 자신 안에서 누구도 추방하지 않는 일. 자신 안에 그 어떤 손님도 문 앞에서 돌려보내지 않는 일. 이 과정을 지나간 사람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융은 그것을 신성한 외로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형태로 오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오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외로움입니다. 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기를 멈추었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는 처음에는 매우 낯섭니다. 그러나 그 낮춤을 견디고 나면 그 자리에서 한 가지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배신하고 있다는 느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 평생 길러진 그 의무감이 자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모든 사람에게 곁에 있어주는 사람으로, 다시 자신을 소진하는 사람으로. 그러나 그렇게 돌아간 사람의 안에는 이전에 없던 한 가지가 자리 잡습니다. 자신이 한번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괴감. 그리고 그 자괴감은 페르소나를 더 두껍게 만듭니다. 더 두꺼운 가면 아래에서 진짜 자기 자신은 더 깊이 묻혀갑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파도를 넘어선 사람들. 그들에게는 두 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깊은 낮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낮춤.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낮춤. 그 친구의 얼굴은 기억나는데 그 친구가 누구였는지 다시 알아가야 하는 그런 낮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런 낮춤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은지,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조차 잘 모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추어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취향이라는 것이 이미 흐려져 있습니다. 이 낮춤은 한참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천천히 다시 알아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입니다. 어떤 음식이 정말로 입에 맞는지, 어떤 시간대가 정말로 자신에게 평온한지, 어떤 종류의 대화가 정말로 자신을 살리고 어떤 종류의 대화가 자신을 죽이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자신답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다른 누군가가 되는지, 이런 작은 인식들이 하나씩 쌓여갑니다. 그것은 매우 느린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느린 과정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은 그 신성한 외로움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외부의 그 어떤 체험도 필요하지 않은 그 순간이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의 인정도, 어떤 사람의 사랑도, 어떤 사람의 평가도 필요하지 않은 그 짧은 순간. 그 순간에는 다만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일 그 자체가 충만합니다. 그 충만함은 행복이라는 단어로 부르기에는 너무 깊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인정 같은 것입니다. 평생 외부에서 찾아 헤맸던 그 인정을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그 순간입니다. 이 시기에 페르소나는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격렬하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끄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매우 조용한 과정입니다. 페르소나가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 양육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어떤 형태의 페르소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정체성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사회 속에서 기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또한 천천히 의식의 빛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림자를 의식의 빛 속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것을 정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받아들임의 대상입니다. 그동안 거부해온 자신의 그 부분에게 이제 자리를 내어주는 일, 그것에게 말을 거는 일,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듣는 일,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나간 사람의 안에서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갈라져 있던 부분들이 하나로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융이 말한 통합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간 사람은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의무로부터 나오는 따뜻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따뜻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그 따뜻함은 더 이상 자신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한히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곳에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사람에게로 흐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간에 곁에 있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그 순간, 정말로 필요한 그 사람에게는 깊은 곁이 되어줍니다. 이런 사람의 존재 방식은 이전과 다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 또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짧은 순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긴 시간보다 더 깊습니다. 이 사람의 주변에서는 한 가지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은 남고 그 사람의 기능에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은 떠납니다. 이것은 슬픈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정화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진짜로 그 사람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삶에서 진짜가 아닌 관계들이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들이 떠나가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영혼이 마침내 자신의 자리에 맞게 정렬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언도 없습니다. 어떤 단계별 안내도 없습니다. 어떤 공식도 없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법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융이 이해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사상가들이 지나쳤던 그 한 가지. 그 누구도 이 여정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가줄 수 없다는 사실. 그 어떤 영상도,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스승도 자기 자신과의 일을 대신 해줄 수 없다는 사실. 이 일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이 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동시에 가장 신성한 부분입니다.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충분히 오래 멈추어 수십 년의 역할 아래에 묻혀있던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 일. 충분히 오래 멈추어 어쩌면 그동안의 그 피로감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려온 영혼의 한 부분이 보내는 전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 그 전갈을 들었을 때 즉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인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떠나야 할 필요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앉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대화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안에 침묵이 너무 깊어서 두려움이 먼저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견디면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매우 작은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움직임입니다. 평생 한 사람이 보냈던 그 모든 분주함은 어쩌면 이 한 가지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그 순간,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곁에 있어주기 시작하는 첫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 순간이 시작되면 그동안 도망다녔던 그 모든 질문들이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만 오래 기다려온 손님일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또 하나의 메시지에 답장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또 하나의 약속을 잡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또 하나의 책임을 떠맡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안에서 기다려온 그 목소리. 너무나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저절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라짐이 어떤 모습일지는 미리 그려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은 오직 그 한 사람의 것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살아왔던 그 한 사람의,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그 한 사람의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한 일.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제가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이 영상이 끝난 뒤 텔레비전이 꺼지고 휴대폰이 어두워지고 주변이 조용해진 그 순간에 자기 자신 안에서 떠오를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떠오를 때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또 다른 분주함으로 덮지 마십시오. 다만 그 질문과 함께 잠시 앉아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미루어둔 한 만남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